안녕하세요, 준혜서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분야에서 고수가 될 수 있는지, 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책, 일의 감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만큼이나 많은 고수와 장인들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 고수를 잘 알아보지 못하곤 합니다. 예컨대 제빵사나 보일러공, 도배, 목공, 의류나 구두수선 같은 일에는 모두 장인적 기술이 필요하지만 의사나 법조인 같은 전문가를 대화할 때와는 차이가 있죠. 이런 상대적 과소평가 혹은 평가절하의 이유, 그건 바로 빵이나 보일러, 벽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이 병원이나 법원, 비행기 등에 비해 일상에서 더 가깝고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이 책의 저자 로저 니보는 외과의사 출신의 의학자이고요. 자신의 직업과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보여줍니다. 제가 얼마 전 리처드 세넷의 장인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도제와 저니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업종에 따라 요즘에는 도제라는 말보다 수습, 인턴, 어시스턴트 같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죠. 물론 우리 사회에는 열정페이처럼 도제 시스템을 악용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이 단계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저 니보는 이 책의 반 이상을 도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감 생활이라는 말로 도제의 특징을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자가 만난 전문가 중엔 양복을 만드는 양복장이 조슈아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도제 생활 때 처음 했던 일은 양복 재킷에 주머니 덮개를 만드는 거였죠. 그는 스승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이 주머니 덮개를 수백 개 만들어야 했고요. 이후에도 단추구멍 만들기, 안감 받기, 패드 넣기 등 하나같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작업들을 반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또 석재 조각가 폴 제이크만의 경험도 소개하는데요. 그는 처음 몇 주 동안 작업장 청소와 차심부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처음 끌과 더미를 잡은 후에도 오직 돌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만 몇 달 동안 반복했다고 하죠. 조슈아와 폴이 지루함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꼈던 이 과정을 바로 수감 생활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일같이 하찮은 듯 보이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시기에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혹은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해서이죠. 수감 생활에서는 창의성이나 개성보다는 따라하기가 핵심인데요. 사실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건 그들의 방식을 익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방은 그 일을 하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를 익히고 재료와 도구에 대한 숙지를 돕습니다. 물론 도제가 하는 일 중에는 기본기를 완성하기 위한 것과 그저 잔심부름에 불과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허드렛 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로 여겨지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극복한 뒤에라야 비로소 소속감을 느끼거나 동료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곤 합니다. 여담으로 오랫동안 셰프로 일했던 제 친구에게 도제 생활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방에 막내가 들어오면 두세 달가량 설거지와 청소만 하고 다시 서너 달 정도 식재료 손질과 냉장고 정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드레싱을 만들거나 오븐에서 간단한 재료를 구우는 일을 맡긴다고 하죠. 친구는 요리사에게도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기본기는 물론이고 각각의 기물에 익숙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주방의 동선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기민한 대처와 팀워크를 서서히 몸에 익힐 수 있다고 하죠. 마실 물! 네. 이거 형네 접시! 네? 저 접시! 와인도 떨었다 와인.
와인. 가져와. 네. 정신 가져와. 예. 로저 니보는 의사생활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수련의 시절 수술마다 보조의로 들어가 수술기구를 잡아주며 집도의를 보조하는 일만 계속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진료 시간이 지난 후에 내원하는 추가 환자를 받는 일도 자신의 일이었고요. 또 그 밖에 잡다한 업무들도 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 자격은 대개 다들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생긴다고 설명하는데요. 당시 자괴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그에게 팀의 1년 선배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해 로저. 더러운 일은 아래로 흘러가는 법이고 자넨 맨 밑에 있지. 뭔가 아주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기서 저자는 수감 생활을 비롯한 도제 과정을 실행 공동체라는 개념에 빗대 설명하는데요.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간 공동체는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원의 주변부에서 시작하고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원의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동료들과의 관계 또한 변화한다는 것이죠. 아마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을 건너뛰거나 단축시키고 싶어 할 텐데요. 하지만 저자는 고수가 되려면 반드시 정직하게 지루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는 지루함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그 일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더 나은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각자의 경력에서 지루함을 집안으로 삼고 있다는 점, 결국 지루함도 일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실력이 늘면서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 많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의 경험은 실전에서 몇 가지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충격의 최소화입니다. 예를 들어 경험 많은 간호사는 저마다 다른 혈관 유형의 환자를 만나도 체열을 능숙하게 해내고요. 노련한 요리사는 그 어떤 식재료도 손상 없이 다듬을 수가 있죠. 온갖 변수에도 당황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 이전에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변수에 따르는 디폴트 값들이 뇌와 감각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디폴트 값을 사전 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양한 경험과 감각적 충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다가오는 상황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이죠. 지루한 반복이 안겨주는 또 다른 이점은 효율성과 기술 향상에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효율성에 대해 반복적 적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한 가지 방식을 반복해서 완벽히 숙달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므로 같은 유형의 업무를 할 때 불필요한 지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에 익숙해지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일이 엑셀이나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같은 조작에 정신력을 쏟지 않잖아요. 대신 여분의 주의 집중은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헤어 디자이너가 시술 중에 고객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술 향상의 경우에는 적응적 전문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어떤 일에 능숙해지면 그만큼의 여력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이나 창의적 결과물도 적응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 니버는 우리가 수감 생활을 통해 어떻게 실력을 발전시키는지 알려주고자 4단계의 모델을 보여주는데요. 1단계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조차 모르는 무의식적 무능함. 2단계는 자신이 그리 유능하지 않음을 온몸으로 인식하는 의식적 무능함. 3단계는 일을 해낼 수 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야 하는 의식적 유능함. 4단계는 별 힘을 들이지 않고도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 무의식적 유능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무의식적 무능함의 상태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 의식적 무능함으로 실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고 도구와 재료에 대한 손의 감각을 익히면서 무의식적 유능함을 향해 나아가죠.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일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한다고만 해서 전문성을 얻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습관적 연습이 아닌 의식적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많은 연습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으려는 의지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복된 시도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그는 이 대목에서 1만 시간의 재발견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